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한 원희룡, 나경원, 그 다음 안철수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앞으로 얼마만큼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현재 이 나경원 모두 지역구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안철수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느냐, 그 지역구에서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마무리 단계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이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할 수 있는, 이번 공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북을 경선입니다. 민주당에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과 정봉주, 박용진 이렇게 붙었는데 결선 투표에서 정봉주가 이겼습니다. 박용진이 물론 하위 20%, 10% 해서 30%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정봉주가 이겼습니다. 이 부분과 국민의힘입니다. 중성동을에서 이해훈이 하태경을 꺾고 이것도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이해훈이 하태경을 꺾고 이겼습니다. 뒤집어진 것이죠. 역전을 한 것이죠. 하태경이 앞서간다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 이영까지 세 사람이 경선을 했는데 결선 투표에서 이해훈이 하태경을 꺾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이게 참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경선이 있고 난 다음에 결선 투표까지 갔으니까 박빙의 차이로 역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정봉주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정봉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정봉주가 과거 2017년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북한의 DMZ 그 목함 지뢰죠. 이 목함 지뢰를 밟아서 우리 장병이 다치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빗대서 DMZ에 이 경품을 내걸 수가 있다.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다. 이 DMZ의 경품으로 발목 지뢰, 이 목함 지뢰, 이걸 경품으로 내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낄낄대고 웃었던 이런 내용 유튜브가 지금 공개가 돼서 많은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군 장병이 목함 지뢰를 밟아서 다치는, 다리를 잃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 같이 아파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걸 빗대서 낄낄대면서 DMZ의 발목 지뢰, 이걸 경품으로 내걸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 한마디로 쓰레기죠. 정봉주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봉주가 한 욕설은 인터넷에 지금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는 전과 구범입니다. 이재명도 전과 사범이죠. 이재명도 형수 쌍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들,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이번 공천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이해훈과 하태경, 국민의힘에서는 이해훈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해훈이 극적으로 막판에 뒤집기를 했습니다. 하태경을 이겼고, 하태경은 좀 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어서 이해훈이 하태경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태경이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에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게 자기 정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태경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해훈이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국회를 떠나 있었는데 이해훈이 저력을 발휘한 것이죠. 이해훈이 잘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태경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승복을 하고 하태경이 이해훈을 적극 도와서 그런 하태경 자신의 문제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다시 이 여론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겁니다. 개항을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원희룡 때문입니다. 원희룡과 이재명이 붙었습니다. YTN에서 조금 전에 발표를 한 겁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42%, 원희룡 39%입니다. 3% 차이입니다.
뭐 거의 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이 왜냐면요, 이 500명 정도로 이 표본 모집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많이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원희룡이 이재명을 거의 따라잡았다 추격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원희룡도 앞으로는 좀 지원 유세 그 주변에, 그러니까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전국 선거는, 전국의 분위기는 한동훈이 끌고 갑니다. 수도권입니다.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는. 그런 점에서 이 원희룡이 개항을해서 이 뒤집기만 해도 그 주변에 미치는, 인천과 서울에 미치는 영향은 뭐 막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안철수입니다. 역시 YTN 조사 결과입니다. 안철수 성남 분당 갑입니다. 안철수 45%, 이광재 36%입니다. 9%포인트 차이인데 안철수는 굉장히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MBC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나경원, 유삼영 이렇게 붙었습니다. 나경원이 50%, 유삼영은 37%입니다. 13%포인트 앞섰습니다. 나경원과 안철수는 굉장히 여유 있게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고 나경원, 안철수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 지금 원희룡은 개항을해서 이재명을 따라잡기만 해도 박빙의 승부까지만 가도 이 수도권 선거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지금 지역구에서 원희룡에게 발목이 잡히고 전체적으로는 이 한동훈에게 밀리고 있으면서 자신이 이제 뭐 사실상은 이승 후퇴를 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는 했지만 자기 재판도 지금 받아야 합니다. 어제도 대장동 재판에 오전에는 나오지 않고 오후에 나왔다가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도 매달려야 한다라는 점에서 김부겸이 앞장을 서고 민주당은 이해찬이 뒤에서 당내 수습을 하고 뭐 이런 모양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타기 하는 것이고 국민들 앞에서 이제 이재명을 좀 뒤로 돌려서 쇼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자기 개딸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선대위 안에서 갈등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가 수도권 선거를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이 나경원과 안철수는 이 지역구에서 훌쩍 앞서고 있고 원희룡도 이재명을 따라붙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선대위를 꾸린다. 5인으로 5명으로 꾸린다. 이 부분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은 전국을 다닐 수가 있다. 전국 선거를 모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제 차기 대권 후보들입니다.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는 특히 이 수도권 선거에 바람을 좀 불러일으켜 줘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이고 인접한 수도권 전체의 선거를 좀 지원해 줘야 한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까지를 이 모두 공천, 그 다음 공약, 선거 캠페인 모든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인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등도 지금 지역구에서 굉장히 앞서거나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전략이 지금까지는 올 들어와서 착착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